호황이 오는 시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번에는 다를 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HBM에서 그동안 통용되던 거죠. 그러니까 1년치를 미리 부킹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제조사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가수요가 붙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이 24.5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11.4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상 최대인데 제가 실적 팔로우업은 유튜브 채널에서 잘 하진 않았었죠. 근데 오늘은 좀 나름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서 좀 기록을 정리해둔다는 차원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실적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Q&A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를 좀 중심으로 정리를 짧게 해봤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의 중심은 이거죠. 새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보면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장기 우상향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완벽한 구형이겠지만 땅을 밟고 있는 우리 눈에는 평지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 시기를 놓고 보면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서 옵니다. 그런데 이 호황이 오는 시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번에는 다를 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불황이 오지 않고 이 호황이 좀 길게 지속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황홀한 얘기죠. 이게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불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원래 반도체 산업은 3년 반 정도를 이제 하나의 주기로 해서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시간의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항상 호황이 왔다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다시 불황이 왔다가, 불황이 와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서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사이클이 거의 일직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지난 17년과 18년에 있었던 슈퍼사이클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말인즉슨 2017년, 18년에 호황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죠. 제 기억에 지난 10년을 놓고 봤을 때 메모리 산업의 초호황이라고 할 만한 기간은 딱 2번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SK하이닉스가 얘기한 것처럼 2017년에 호황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코로나 펜트업 수요 때문에 일어난 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해서 이번에 시작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5년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꺼놨지만 전문가들은 2017년 새롭게 진입하는 슈퍼사이클이 최대 5년 이상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당시에 매경 이코노미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때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 이번 슈퍼사이클이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안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또 역시나 불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당시에 슈퍼사이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온 거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이전에 디램 산업을 이끌었던 최대 수요는 PC와 스마트폰이었죠. 2017년에는 처음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투자를 하면서 서버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수요가 창출이 되면서 PC와 스마트폰은 소비자 마음 바뀌면 이게 수요가 확 줄어드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돈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수요는 영원하구나, 혹은 최소한 몇 년 이상 지속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이 논리가 금방 깨져버렸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펜트업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들이 한동안 투자도 못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IT 기기 수요를 확 늘렸죠.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스마트폰 사고 TV 사고 뭐 게임기 사고 막 이러면서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이 또 왔죠. 이것도 3년 갈 거다 4년 갈 거다 얘기했지만 2022년부터 훅 꺼졌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번엔 다를 거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장기화할 거다라고 했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5G가 오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계속해서 신수요가 창출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제 펜트업 수요 때문에 너무나도 늘어나 있는 이 수요에 대해서 뭔가 좀 사후적으로 이유를 찾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5G는 사실 그때 대충은 알고 있었죠. 이게 이동통신사들이 별로 투자할 생각이 없구나, 이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걸 그때 당시에 이미 좀 감이 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딱히 완성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2017년하고 2021년에 있었던 슈퍼사이클하고 같은 점을 꼽아보면, 당시에 이제 불황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에 없던 수요가 터져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탁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수적인 투자를 집행할 뿐이었지만 지금은 투자 기조도 보수적이었을 뿐더러 일반 D램을 HBM 캐파로 전환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투자를 집행하면 캐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라면 일반 D램을 HBM 캐파로 전환을 한다는 건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좀 다른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 수요도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2017년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AI 수요가 처음으로 이제, 물론 이게 한 1, 2년 된 얘기긴 하지만 AI 수요라는 게 촉발을 해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바가 없죠. 전임 미답의 어떤 수요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우상향할 거고, 이 기울기라는 것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21년처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또 꺼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네 가지 팩터들을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거 두 개가 깨지더라도,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투자 집행의 스탠스를 바꿔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전에 없던 수요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잦아들더라도 이런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수요가 계속될 것만 같죠.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넘어올 시기에 공급이 제한될 거다, 공급이 자연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DDR4보다 DDR5의 다이 사이즈가 한 15% 정도 커요. 그 내부에 이제 ECC라고 하는 블록을 좀 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한 장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D램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다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 웨이퍼 캐파에서 보면 한 2% 정도밖에는 감소 효과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1년, 2022년에 대한 이 얘기고, 지금은 여기 밑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TSV 캐파, 이거는 HBM 캐파인 거죠. HBM 캐파는 D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뭐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하고는 확실히 비교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TSV 캐파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범용 D램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범용 D램은 스마트폰이나 PC 아니면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D램인데, 그런 것들이 시장이 비록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스마트폰도 지금 연간 12억 대 정도 팔리고 내부에 탑재되는 D램의 용량은 8기가에서 12기가, 16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HBM 용량을 늘린다? 이 범용 D램에 대한 확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가 나온 게, 일반 D램에서도 선 PO나 아니면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HBM에서 그동안 통용되던 거죠. 그러니까 1년치를 미리 부킹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D램의 공급이 계속 제한될 거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사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PC 회사, 노트북 회사, 아니면 스마트폰 회사들이 야, 이거 우리 좀 1년치를 미리 확보해줘라, 우리가 웃돈 얹어가지고 이만큼 확보를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어떻게 보면 계속 가수요가 붙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가격뿐만이 아니고 물량 가시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D램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하기 편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또 낸드 플래시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SSD 수요 강세가 AI 시대 진입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언급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나 챗 GPT 써보시면 한 1, 2년 전보다 확실히 똑똑해졌죠. 그거는 이 RAG 때문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2022년 11월에 챗 GPT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추론 서비스라는 건 이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만 알려줬었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로 누가 뽑혔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틀리게 답을 하는
뭐 그런 패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죠. 왜냐하면 어떤 최근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얘가 단지 본인의 기존 학습 데이터에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최근 뉴스나 이런 데서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졌죠. RAG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이제 AI가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RAG 추론을 위해서 기존의 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 답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구글 검색하고 막 이렇게 웹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기에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런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이 SSD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도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이런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에다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 SSD에다 한다. 이게 최근에 AI 수요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 업계에 보면 가동률이 거의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건 테크인사이츠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3년에 4분기에만 해도 가동률이 61%까지 빠졌었거든요. 공장 10개 중에 4개는 돌리는 거죠. 6개만 돌리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3Q, 4Q 들어서는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표에서 사실 숨겨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가동률이 이렇게 오른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투입되는 웨이퍼 양은 비슷합니다. 월 130만 장 정도 글로벌리 투입되고 있거든요. 투입량이 똑같은데도 가동률이 올라갔어? 그거는 캐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대신 테크 마이그레이션은 계속 일어나죠. 100단에서 200단, 200단에서 300단 이렇게 단수가 오르는데 설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있던 장비들로 재활용하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 자체가 줄어서 가동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낸드 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죠. 그래서 이쯤 업계에서는 이제 낸드 쪽도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하이닉스 얘기로는 뭐 신규로 웨이퍼 투입량을 늘린다기보다 테크 마이그레이션 중심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200단 중심에서 300단으로 옮기겠다. 내년 연말이 되면 300단 생산량이 전체 한 5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업그레이드만 하지 새로 늘리진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사실 낸드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높아진 가격을 되게 엔조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괜히 또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내면 경쟁사들도 투자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또 하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되게 보수적 투자를 하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만 해도 지금 D램하고 HBM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낸드 쪽에 신규 투자를 해야 할 요인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투자를 할 요인이 크죠. 어차피 사업이라고는 낸드 플래시 쪽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황이 좋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파일을 가져오고 싶겠죠. 실제로 키옥시아는 5년 내에 생산 능력 2배 늘리겠다는 발표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키옥시아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해? 그럼 점유율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걸 과연 두고 볼까?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컨콜에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낸드 쪽도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드렸으면 물론 좋겠어요. 아, 이번에 다를 거다라고 하는 D램 산업이 이번에는 사이클을 타지 않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의해서 호황 사이클을 쭉 뽑아 먹을 거다. 이게 현실화 된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뭐 결론 내렸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결론 낼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만든 건 다만 이 시장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 호황이 계속 가거나 아니면 깨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컨콜에서 나온 것처럼 호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6년 11월에도 수요 증가 폭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가팔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찍이 지난 한 20년 테크 쪽에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실제 그게 현실화된다면 되게 생경할 것 같기는 합니다. 1년 뒤에 이 동영상 다시 한번 열어보고 아, 내가 1년 전에 이렇게 예상했더니 이렇게 맞았구나 아니면 저렇게 틀렸구나 그때는 이제 정답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2020년쯤 되겠죠. 2030년쯤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